자, 시험 볼 때는 이론 문제를 먼저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기를 먼저 풀어야 돼요. 왜 실기를 먼저 푸냐면 이론 문제는 객관식이고 실기는 주관식이잖아. 그럼 시간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다고 봤을 때도 이론 문제는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찍었을 때 그림이 올 수도 있겠죠. 어떤 회차는 AT 시험은 정신이 좀 이상한 놈이 내는지 답 한 번호가 9개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림 오신 분 한 줄로 세웠다가 9개 맞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답 쓰는 사람이 정답으로 쓰다 보면 같은 번호가 많아서 아닌가라고 갸우뚱되게 될 만큼 번호가 이상이 한쪽으로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관식을 먼저 이제 풀고 나서 객관식을 보는 게 순서가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뭐 방금 말했던 주관식, 객관식의 개념도 있지만 이론 문제는 풀면 우리가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기를 먼저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있는데 여기 네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TAT 2급의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문제가 아니에요. FAT 1급의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문제인데 우리 TAT 2급의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세금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일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영수증 수취 명세서나 아니면 우리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금 이번 문제는 자, 문제 제목에 힌트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힌트가 다 적혀 있어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공급자 정보인 우리 영수증이 하나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통 예금에서 3월 5일 날 20만 원이 찾으신 금액, 돈이 나간 게 있죠. 자, 그럼 자료 설명에서 제품 배달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2는 운송비 계좌 이체 내역이다. 자, 상대방 지금 위에 있는 여기 김용달 개별 화물 이 회사의 우리 은행 계좌 정보가 아래쪽에 있는 신한은행 이 정보네요. 자, 그럼 자료 설명은 설명인 거고 우리가 작업해야 될 문제는 아래에 있는 평가 문제예요. 그럼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건 지금 이 운송비를 준 건데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건데 제품 배달 운송을 의뢰한 거니까 뭔가 사는 운반비가 아니고 우리가 파는 거죠. 우리가 뭔가 매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판매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자, 그럼 날짜 3월 5일 날 일반 전표로 가서 자, 3월 5일 자, 우린 대변의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20만 원이 이체되었고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로 20만 원이다라고 먼저 전표를 발행하고 자, 하셨죠? 자, 그럼 이 정보를 이제 전체 메뉴에 가서 자, 우측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 두 개가 우측 아래에 있어요. 자, 여기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자, 이건 보고 쭉 쓰는 거예요. 뭘 보고 쓰냐면 이거 먼저 우리 영수증 수취 명세서처럼 자, 이 정보를 봐서 3월 5일 날 2020년 03월 05일 자, 거래처는 개별 화물 이름은 김용달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내용은 운송비
거래 금액은 20만 원. 자, 송금일자는 우리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게 2020년 3월 5일이고. 자,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계좌번호는 우리 회사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우리는 따로 별도로 적어주거나 아니면 영수증에 적혀 있을 거예요. 상대방 계좌번호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우리 회사 계좌번호예요. 이거 쓰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신한은행 여긴 상대방 어디로 보냈다고 쓰는 거예요? F2번 눌러서 신한은행 상대방 계좌번호. 자, 이렇게 쓰고 저장해주면 이번 문제가 끝이에요. 뭐 별거 아니죠. 보고 그냥 쓰는 거잖아. 그죠?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네요. 받거나 만기 결제나 할인 배서 양도. 그럼 받으러 문제란 이야기네요. 자, 주식회사 신소재에서 외상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4월 15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하였다. 단 할인율은 연 12%, 월할 계산,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그럼 할인과 관련된 거래자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은 현황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할인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할인한 날짜가 4월 15일이죠. 그럼 이걸 사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자를 받는 건 4월 15일부터 만기 일자인 7월 15일까지의 날짜를 이날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를 원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이자 달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간,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기간에 이자를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15일 날 우리가 할인을 하니까 그럼 5월, 6월, 7월 세 달간 할인한다는 거예요. 세 달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세 달간이 연이율 12%니까 할인료를 계산하면 이 사람 만기가 되면 2,500만 원을 받는데, 자, 이거에 12% 그리고 세 달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2,500만 원에 12% 하면은 금액이 75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상대방은 저한테 75만 원을 빼고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를 빼고 2,500 중에서 75만 원을 빼고 2,425만 원을 저한테 주겠죠. 2,425만 원을 저한테 주게 되겠죠. 그럼 저는 그 돈을 지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이제 거래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면, 자, 할인한 오늘 날짜 4월 15일 날, 자, 대변에 받을 발행자는 한국신소재 2,500만 원인데 차변에 매각거래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고 방금 75만 원이었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2,425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이 분계들까지도 다 외우세요. 나중에 다 이런 비슷한 분계만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자금 관리할 거면 바드롬 라인에다가 두고 커서를, 자, F3번이나 기능 모음 클릭하면 우리 자금 관리 F3번 있죠? 뭐 이거 하셔도 되고 그냥 F3번 누르셔도 되고. 그럼 아래에 이번에 할인 전액하는 거고, 자, 온 번호에서 F2번 누르면 우리 한국 신소재 2,500만 원짜리 보이죠? 예, 선택하고, 자, 그리고 할인 기간은 F2번 누르면 국민은행. 지점은 안 알려줬죠? 그럼 띄워놓고 할인율은 12%다. 이렇게만 써주면, 주는 정보만 쓰면 돼요. 할인율도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되고, 지금 우리 할인율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만 쓰시면 자, 이번 문제 끝났어요. 자, 다음 3번에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구입이 있죠. 자, 먼저 뭔가를 샀어요. 파란색 세금이 안 서니까. 자, 그럼 자료 설명을 보면 SJC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하여 4월 1일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한 의무는 없다. 자, 그럼 문제는 유형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 그냥 1번 누르고,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 4월 21일에 입력하시오.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할 것. 자, 우리 AT 시험에서는 항상 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첫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에 그 돈 쓰고 산 것만 쓰는 거예요. 산 거래 자료만 입력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았던 정부 보조금을 지워주고, 이제 이번에 산 물건의 정부 보조금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 얼마 받았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꼭 받은 날짜에 얼마 받았는지까지 정보도 그 일반 전표에 가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일단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예부터 1번 문제부터 정리할게요. 자, 우리 기계장치 산 거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로 날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작성일자가 4월 21일이고 51번 매입과세 JW3800 3개 1,000만원. 거래처는 SJC 전자입력. 자, 그리고 이 돈은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전부 다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분계는 혼합이라고 하고, 자, 원재료를 기계장치라고 수정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3,300만원.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거래처 국민은행. 자, 이렇게 써주고,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사는 거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걸로 끝내고, 자, 이제 일반 전표를 우리 정부 보조금 받았던 4월 1일자로 가보면 자, 보통 예금 받으면서 104번 정부 보조금으로
2천만 원 받은 거 확인이 되죠. 일반 전표 1월 4일 날 가면 자, 보이시나요? 그럼 대변의 정부 보조금 104번 썼으면 지금 이제 이 돈을 사용한 오늘 날짜인 4월 21일 날 일반 전표에서 대변의 정부 보조금 썼던 걸 차변의 정부 보조금 104번을 써서 지워줄 거예요. 금액 2천만 원을. 이 돈 썼으니까. 그럼 4월 21일 날 차변에 방금 104번 정부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워주고 다음 대변에도 이번에 산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을 써야 되겠죠. 근데 스마트인은 관계 계정을 안 알려주는데 어쩌다 한 번씩을 제외하고는 자 보시면 정부라고 치시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지운 게 104번인데 설마 우리가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과목으로 분개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219번이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자, 이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 정부 보조금 쓰는 건 딱 이틀로 나올 거니까 사원고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정부 보조금 기존 거 반대쪽에 써서 지우고 대변에 다른 정부 보조금 그걸로 써주시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자, 맡기신 금액이 550이요. 돈이 들어왔네요. 자,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운영수익이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퇴직연금 운영수익에 대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업외 수익 계정 중 가장 적절한 계정을 사용할 것. AT시험은 퇴직연금 운영수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거 쓴다라고 전에 했었죠. 세무사에는 그런 계정 과목이 없어. 그래서 이자 수익 쓸 건데 우리 AT시험에서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운영수익이 있고 확정급여형 상품에 대해서 운영수익이 있으니까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4월 30일 날 우리는 일반 전표 4월 30일 날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높여주는데 이것도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럼 금융거래처인 미래에셋증권이라고 거래처를 꼭 써주시고 금액은 550만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자료 인용 문제가 끝이 났어요.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24점에 25점이었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빨간색 거래명세서가 있고 자,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코리아옵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5월 31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계약금 5월 5일 날 받은 게 있네요. 잔액도 확인해 봐야겠고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자, 복수 거래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먼저 우리 5월 5일 계약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에 가자라고 했죠. 그럼 코리아옵트한테 선수금으로 100만원 받아둔 게 눈에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 월합계니까 5월달 거래죠.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안 줘도 5월 31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5월 3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F7번 복수거래 카메라용 렌즈고 수량 30개 단가 10만원 자동차용 렌즈고 15개 17만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하고, 자, 공급받는 자는 코리아 옵트고, 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얘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선수금으로 써뒀던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자, 날짜 5월 31일 자, 체크하고 아래 금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전자 발행 확인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예요. 자, 6월 8일 날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게 있네요. 650만 원. 자, 6월 8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본 거래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일은 2020년 6월 20일이다. 계약금은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자,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무조건 원거래 일자로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6월 8일자에 적혀 있겠죠.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6월 8일자로 가서 자, 계약금인데 제가 계약의 해제에서 이걸 주의하자라고 했어요. 아래 분계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할 때도 선수금을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하셔야 돼요. 분계는. 자, 그럼 자, 여기 커서에 올려놓고 위에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고, 다음 수정 사유는 우리는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클릭하고, 자, 그리고 확인. 그럼 우리는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한 날에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는 거니까, 자, 오늘 날짜인 6월 20일자로 해서 6월 20일 그리고 확인. 날짜만 6월 20일로 쓰고 이건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 6월 20일자로 갔을 때 컴퓨터는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바꾸고 대변의 현금으로 715만원 줘도 되고 대변의 현금으로 그냥 715만원 써도 정답이고 차변의 현금으로 마이너스 715만원을 쓰셔도 정답이고 대변의 플러스로 현금 715만원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선수금도 뭐 지금 대변의 선수금 마이너스 650을 차변의 선수금 650이다 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마이너스로 쓰나 반대쪽에 플러스로 쓰나 똑같은 결과값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계약 해제에서 제가 분계 손대줘야 되니까 신경 쓰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자, 우리 바로 앞에 나와서 아마 딴 사유로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바로 앞에 회차 거니까. 자, 그럼 얘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방금 6월 20일 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체크하고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는 끝났고 자, 이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나중에 저 문제 풀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하고 두 개 다 입력해 놓고 둘 다 한 방에 전송해 버릴 거예요. 귀찮잖아. 그죠? 자, 다음 이제 3번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죠. 이걸 9점이나 줬네요. 자, 2층 201호고 사무실 83제곱미터 보증금 1억 5천 월세 200. 자, 뭐 임대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년간이고 자, 간주 임대료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대요. 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죠. 자, 체크해 두시고 거래 상대방이 블루무역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있고 자, 자료일은 블루무역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다. 자료일은 9월분 월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근데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래요. 그럼 900번대에 임대료를 써라고 적혀 있는 거죠. 주업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건 900번대에 임대료로 써란 이야기고.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우리는 차변에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쓰란 이야기죠.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10%를. 자, 그럼 평가 문제는 첫 번째는 9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두 번째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8% 그리고 동입력은 생략하고 3번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메인 매출 전표 9월 30일에 입력하시오. 자, 우리 간주 임대료 14건별이 되도록 해서 쓰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돈 받은 걸로 차변을 써줘야 되겠죠. 다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내용을 지금 1번하고 3번 입력한 걸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우리 어제 작업했던 그 내용에 대한 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 책 기본 예제했던 순서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도 시험 문제도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먼저
1, 2, 3, 4번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9월 1일 날, 자, 매일 매출 전표에서 9월 1일 날, 자, 우린 빨간색 세금 계산서 11번 매출 과세고 9월 임대료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 자, 거래처는 블루 무역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인데 900번대에 임대료를 써야 되고 900번대 부동산 임대비 조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차변에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월세에 대해서는 끝났죠. 다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로 가서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가서 2기 예정 기간인 7월부터 9월. 자, 거래처 F2번 눌러서 블루 무역이고. 아이고. 자, 층은 우리 월세 계약서에서 2층 201호 동은 생략하고 면적은 83제곱미터고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자,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월세는 2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자, 입력은 했고, 자, 정기예금 이자율이 문제에서 1.8%라고 했으니까 일치하죠. 1.8%라고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성은 끝났고, 자, 이 간주 임대료 저는 복사해서 갈게요. 자, 이제 이걸 매일 매출 전표에 쓸 거예요. 자, 그럼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그럼 9월 30일 날 14건별이라고 할 거지만 일단 11번으로 먼저 쓸게요. 자, 간주 임대료고 이 금액 복사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컨트롤 V라고 했고, 여러분 그냥 문제지에 쓰면 되죠. 근데 꼭 여기에 14건별로 안 바꾸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계는 혼합. 그럼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10% 대변은 되었고, 차변은 우리가 부담하면 세금과 원가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면 돈 받는 거 쓴다라고 했잖아. 지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죠.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입력이 끝나죠. 하셨나요? 자,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가면 자, 방금 입력했던 첫 번째 세금 계산서는 1번 칸에 들어가 있고, 여기 9월 임대료가,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된 것들이 여기 4번 칸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이번 문제도 끝이 났네요. 다음
이제 4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있네요. 자, 건물, 기계장치, 토지가 있고 우리 과세사업, 면세사업이 있는데 1기, 2기 거에 대한 면세 비율이 25%, 40%가 적혀 있어요. 뭐 계산을 해뒀네요. 자, 그럼 자료 설명에서 본 문제에 한하여 주식회사 제코닉스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020년 1기 및 2020년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할 것. 자, 그럼 평가 문제는 1번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걸 먼저 재계산을 하라는 거죠. 다음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이 될 거고 하면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지금 2기 확정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재계산할 때는 고정자산만 하는 거라서 제가 토지나 원재료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얘는 제외하는 거라 그랬죠. 토지나 원재료는 우리가 재계산하는 대상이 아니죠.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공제 지금 더 했니 어떻게 했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럼 건물하고 기계장치가 있고, 자, 건물은 우리 감가체감률이 몇 퍼센트죠? 건물은 5%죠. 기계장치는 25%죠. 건물이나 구축물은 5%, 그 외 기타 자산들은 25%. 자, 그리고 경과과세기간 수를 보면 지금 2기 확정인데, 자, 건물을 가지고 보면 2018년 6월 30일, 12월 31일, 2019년 6월 30일, 12월 31일, 2020년 6월 30일. 그럼 이게 우리 경과된 과세기간 수인데 하나, 둘, 셋, 넷, 5번. 건물은 5번 지났다. 그죠? 지금 올해 12월 31일 이때는 지금 이번에 하는 거니까 경과과세기간 수는 5번이 될 거고, 기계장치는 19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6월 30일이니까 기계장치는 3번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면세 비율은 전기 우리 1기에는 20%, 지금 2기는 40%, 그러면 15% 증가했죠? 15% 증가한 거 알겠죠? 자,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스마트에는 이걸 여러분이 직접 쓸 거예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가서 자, 10월부터 12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을 클릭하고, 자, 계산식은 아래 보시면 1번은 건물 구축물, 2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 그럼 우리 첫 번째 건물부터 하면 1번 건물 구축물, 자, 구분은 뛰어넘고 건물의 매입세액은 1000만원이고, 자, 이건 몇 퍼센트였죠? 5%였죠? 그래서 1번. 자, 경과과세기간수가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우리 18년 6월 30일, 12월 31일, 19년 6월 30일, 12월 31일, 2020년 6월 30일 5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15%가 증가됐으니까 플러스 15% 하면 125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더 불공제할 거란 이야기예요. 면세 비율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만큼 더 불공제할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2번 기타 감가상각자산. 우린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500만 원이고, 자, 건물 아니면 우리는 25%. 3번 경과과세 기간 수는 3번이고, 얘도 증가된 거는 15%라서 18만 7,500원이 더 불공제하도록 되었네요. 자, 그럼 얘는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자, 저장이 완료되었고, 자, 이건 그대로 좀 두고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로 진입하고, 자, 여러분들 16번을 더블 클릭하면 51번 칸에 방금 입력했던 금액 합계 131만 2,500원이 들어왔죠. 자,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아이고, 이거잖아. 우리 매입세액의 합계는 311만 6,800원인데 131만 2,500원 공제 안 해줘서 180만 4,300원을 공제해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든 거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이 131만 2,500원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 자, 그럼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지. 우리 지금까지 자동차 사면 불공제 차 사면 전부 다 불공이라고 처리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매매추 전표 쓰면 컴퓨터가 그렇게 분개해줬잖아요. 그럼 지금 그래서 제가 얘 좀 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처음 거는 우리 건물한테 112만 5천 원만큼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자, 차변은 건물이 이 금액이고, 다음 기계장치가 나머지 18만 7,500원이 되겠죠. 뭐 따로따로 써도 되고 같이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고, 뭐 따로따로 하라고 문제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얘가 한 세트예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회계 처리까지 다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분개돼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자, 반대로 만약에 얘가 면세 비율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이 분개는 차변 대변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됐다는 건 불공제가 줄었으니까 부가세 공제되는 게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늘어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서 줄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이 금액, 기계장치에서 이 금액을 거꾸로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 플러스 나왔을 때 마이너스 나왔을 때 개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계산이랑 원천인수 이론 문제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